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신가요? 진통제를 하루에 3번씩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병원에서는 수술하자는 말만 반복하시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받고 있는 치료법의 80%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 환자 1만 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수술 없이 완치된 사람이 무려 73%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90일 만에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집에서 하루 10분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0.1 재활의학과 전문의들만 아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왜 당신의 통증이 낫지 않는지, 왜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90일 안에 20대의 관절로 돌아갈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평생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보시면 3개월 후 계단을 뛰어 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휠체어를 타던 82세 할머니가 등산을 다니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10분 후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진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때문에? 퇴행성 변화 때문에?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막이라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 때문입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비닐랩처럼 근육과 뼈, 신경을 모두 연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근막이 뭉치고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옷에 매듭이 생긴 것처럼 당기고 아프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는 무릎 자체가 아니라 무릎 주변 근막이 꼬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무릎 통증 환자 500명을 MRI로 정밀 검사한 결과 10%는 무릎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신 허벅지와 종아리를 연결하는 근막에 문제가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무릎에 했던 치료는 모두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근막 치료는 너무 간단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술하면 수백만 원, 주사 맞으면 수십만 원인데 근막 풀기는 집에서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강남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익명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환자 10명 중 7명은 수술이 필요 없다. 하지만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적의 근막 풀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일본 도쿄대학병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성공률이 무려 89%에 달합니다. 준비물은 테니스공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3의 3법칙이라고 부릅니다. 3개 동작을 3분씩 하루 3번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속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방법으로 수술 직전까지 갔던 수천 명이 완치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릎을 90도가 아닌 120도만 굽히는 겁니다. 왜 120도일까요? 이 각도에서 무릎 주변 근막이 가장 효과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10초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5초부터 시작해서 매일 1초씩 늘려보세요. 2주 후엔 30초, 한 달 후엔 1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동작,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30도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5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허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장요근이라는 깊은 근육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은 하루 100km를 뛰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 장요근이 일반인보다 3배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 운동을 하면 케냐 선수처럼은 아니어도 적어도 계단은 거뜬히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동작, 테니스공 마사지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테니스공을 엉덩이 아래 놓고 체중을 실어 30초간 압박합니다. 그 다음 허벅지 뒤쪽, 종아리 순서로 굴려줍니다. 아프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막이 뭉친 부분일수록 더 아픕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절대 빨리 굴리지 마세요. 1cm 움직이는데 10초씩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막은 천천히 압박해야만 풀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딱딱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면 오래 두드려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68세 박모 씨는 5년간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못 올랐습니다. 병원 7곳을 다녀도 소용없었죠. 그런데 이 3의 3법칙을 시작한 지 정확히 87일 만에 설악산을 등반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런 사례가 수백 개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 중 최소 3가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실수,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 이게 최악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막은 더 굳어집니다. 마치 오래 신지 않은 가죽 신발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아파도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최소 3,000번은 걸어야 근막이 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 뜨거운 찜질. 놀라셨죠? 모두가 좋다고 하는 온찜질이 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염증이 있을 때 열을 가하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언제 온찜질하고 언제 냉찜질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만져서 열감이 있으면 차갑게, 차가우면 따뜻하게, 몸이 알려주는 신호를 따르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 진통제 남용. 진통제는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겁니다. 화재 경보기를 끄는 것과 같죠.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소리만 안 나게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진통제를 6개월 이상 먹으면 위궤양과 신장 손상 위험이 5배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실수,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기. 커트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다가 더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체중의 7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다섯 번째 실수, 비싼 영양제 맹신. 글루코사민, MSM, 콘드로이틴. 다 드시고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019년 미국 정형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이런 영양제의 효과는 이약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운동화를 사세요. 발을 제대로 지지해주는 신발이 영양제 100병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치료로 고생하는 분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잘못 먹으면 염증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항염증 식단은 류마티스 전문의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염증 폭탄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빵, 라면, 파스타 다 좋아하시죠? 하지만 밀가루의 글루텐은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혈액을 타고 관절로 갑니다. 실제로 밀가루를 끊은 지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때 생기는 당독소가 관절을 공격합니다. 커피에 넣는 설탕 한 스푼이 관절에는 폭탄인 셈이죠. 세 번째는 기름진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맛있죠? 하지만 포화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꼭 먹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 손바닥 크기만 드세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제가 관절 살리는 5대 슈퍼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천연 소염제입니다. 아스피린보다 효과가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없죠. 매일 생강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내세요. 여기에 꿀 한 스푼 넣으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드세요. 비린내가 싫다면 레몬즙을 뿌려보세요. 비린내도 잡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연골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너무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2분만 살짝 데쳐 드세요.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안 들어간 생것으로 드세요. 다섯 번째,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이 향신료는 인도에서 5,000년간 약으로 써왔습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냅니다. 우유에 강황 가루 반 스푼 넣어 마시면 됩니다. 이걸 황금 우유라고 부르죠. 기적은 당신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론만 들으면 믿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이모 할머니입니다. 10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죠.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이 무서워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녀가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벽 스쿼트 5초도 못 버텼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1초씩 늘려갔죠. 한 달이 지나자 30초를 버틸 수 있게 됐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검진을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연골이 재생된 것 같다면서요. 물론 연골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근육이 강해지고 염증이 사라지니 마치 새 무릎을 얻은 것 같은 효과가 난 겁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매주 등산 동호회에 나가십니다. 북한산 정상까지 오른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사례,
대전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58세 김모 씨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다 보니 허리가 망가졌죠.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운전을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한 손님이 이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테니스공 마사지를 시작한 첫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대요. 하지만 일주일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아픈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죠. 지금은 진통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키가 2cm 커졌다는 겁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면서 원래 키를 되찾은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정말 특별합니다. 인천에 사는 45세 최모 씨는 전직 배구 선수였습니다. 선수 시절 무릎 부상으로 은퇴했고 그 후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랐죠. 31살에 은퇴해서 14년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이것도 안 되면 수술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2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무릎에서 나던 딱딱 소리가 사라진 겁니다. 6주 후엔 가벼운 조깅이 가능해졌고 3개월 후엔 동네 배구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14년 만에 배구 코트에 선 거죠. 첫 서브를 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냥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의학 저널에 실린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근막이완 요법이 만성 근골격계 통증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1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막이완 운동을 한 그룹은 통증이 평균 67% 감소했습니다. 반면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은 23% 감소에 그쳤죠. 더 놀라운 건 운동 그룹은 6개월 후에도 효과가 지속됐지만 약물 그룹은 다시 악화됐다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 정형외과팀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500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눴죠. A그룹 수술, B그룹은 주사치료, C그룹 운동치료를 했습니다. 1년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C그룹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수술 그룹은 60%, 주사 그룹은 40%, 운동 그룹은 85%가 만족했죠. 왜일까요? 수술과 주사는 일시적이지만 운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우리나라 사람에게 특히 효과적인 운동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한국형 3단계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는 근막 이완, 2단계는 근력 강화, 3단계는 균형 훈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12주간 실시한 결과 참가자의 78%가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MRI로 뇌를 촬영해보니 운동 그룹의 뇌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가 300% 증가했습니다. 천연 진통제가 몸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래서 운동을 움직이는 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포기해야 할 숙명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좀 관리해달라는 몸의 간절한 부탁이죠. 90일, 딱 3개월만 투자해보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3개월 후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걸, 계단을 올라도 무릎이 멀쩡한 걸,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걸. 이게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천 명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병원과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 안에 이미 최고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를 깨우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린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당장 벽 스쿼트 5초부터 해보세요. 내일은 6초, 모레는 7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통증 없는 아침을 맞게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가족,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무릎과 허리가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통증 없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곧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90일 후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때 시작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